한국에서는 여기서 속하거든. 여기도 여기서요. 여기 좋아요. 아니 그때는 이제 강의실 그 사이즈가 안 나와요. 내가 이제 한 반이 9명인데 여기 9명이 묻어서. 그래서 그래. 죽었다. 보자. 근데 쟤네들은 고침 아니야? 응? 고침 아니야? 뭐라고? 걔네 화목도 애들. 컴퓨터는 보충 안 해도 돼요. 토요일날 수업하면 되잖아. 걔네들은 목토반이잖아. 너네는 월수반이야. 그래서 그렇지 뭐. 자 봅시다. 자 펴봐. 엑서사이즈 2번부터. 안 어려우니까 후딱후딱 보자. 자 폈냐? 네. 오히려 10시에 수업해서 주은이가 안 좋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야행성이야 야행성. 맞아 이해했어요. 한 이제 10시가 넘어가야 이제 잠이 안 와. 근데 여기 이 강의실에서 수업하면 애들 진짜 많이 졸거든. 왜냐면 여기 앞에 불 끄면 되게 어둡잖아 여기가. 그래서 애들이 많이 졸아 여기서. 오늘 보겠어 2마리. 저 요즘 안 들어요. 엉치지 마. 저 점점 없어요. 어때요? 자 봅시다. 자 엑서사이즈 2번 볼게요. 구조독해 패턴이 그냥 단순한 주제 부연 설명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주제를 재진수라는 게 껴있는 이제 이런 패턴이야. 그래서 이런 류의 패턴에서 이제 보통 시험 잘 내는 게 빈칸류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이제 빈칸을 잘 뚫고요. 주제나 주제 재진술 아니면은 문장 삽입 주제 재진술이나 부연 설명 2번 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장 삽입으로 좀 많이 내는 편이다. 이거 그냥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주제는 연극놀이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험이 없는 관점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약간 헷갈리게 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연극을 하면 뭔가 이 여러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연극이라는 게. 왜냐면은 연극을 하려면 어떤 내가 캐릭터를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착한데 내가 악역을 맡았어. 그럼 나는 그 악역이라 내가 지금부터 난 이 악역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니까 이 캐릭터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갈래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역할극에서 애들이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제랑 똑같은 말인데 좀 더 구체화시킨 거고요. 본문에는 imitate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흉내내다라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서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하는 게 결국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쓴 거야.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건 아이들로 하여금 발산적인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대요. 발산적이라는 거는 여러 갈래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갈래로. 그러니까 여러 갈래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정해요. 그러고 나면 수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무대에 올리려고 한답니다. 뭐 발산, 수용, 수학 시간이야? 자, 뭐냐면은 발산적이라는 거는 여러 갈래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으로 내가 이제 바라보는 거고 어떤 특정한 캐릭터가 정해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캐릭터에 대해서만 내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수렴적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한 점에 모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집중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렴적인 사고를 가지고 집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대에 올린다는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역할극을 많이 하는 애들은 반드시 창의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다양한 관점을 연극을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내용 한번 같이 봅시다. Dramatic play는 연극놀이는 provides 제공합니다. risk-free stage. 이 free가 뭐뭐가 없는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risk가 없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무대냐? where 관계부사 나오는데 이때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n이치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on이치. 무대 위에서라는 의미가 적절할 테니까. 아이들이 can explore and experiment with ideas. 아이디어를 가지고 탐색하고 그 다음에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테스트해보고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기술을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추가하고 변화를 줄 수 있답니다. 환경을요.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 무대를 제공해 준답니다. 위험이 없다는 거야. 위험 부담이 없어. 왜? 내가 착한 사람인데 악역을 맡아. 연극일 뿐이잖아. 내가 진짜 나쁘게 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날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거야. 근데 리스크가 없는 동시에 뭐야? 내가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연극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연 설명을 보자면 역할극에서 아이들은 행동합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are someone else. 그들이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 하면서 imagining and weighing possibilities. 그래서 가능성을 상상하고 저울질 해보면서요. 됐죠? 이제 다른 사람인 척 한다는 거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은 즉 연극을 하는 건 그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로 하여금 analyze situatio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도록 도와준다는 거겠죠.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내 원래 평상시에 나의 진짜 성격이나 성향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텐데 내가 다른 캐릭터라면 당연히 이 캐릭터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역시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pretend라는 단어가 뭐뭐인 척하다야. 얘가 그래서 보통 투정사와 세트로 쓰이는데 pretend to 하면은 뭐뭐인 척하다. pretend to be someone else니까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 동명사 주어 나왔기 때문에 단수 동사 나온 거 확인하고요. being가 동사입니다. 중간에 with가 껴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with all the gestures, actions, and language that involves라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 봐봐. 이 that involves가 얘 꾸며주는 거거든. 얘를. 근데 이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면 오류가 있어. 왜 오류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나 소유격이나 목적격 세 가지가 있잖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격, 목적격을 많이 쓰지. 예를 들어 얘가 주격이라고 쳐보자. 만약에 그럼 여기 동사 나왔지? 근데 involve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데? 그렇잖아. 거꾸로 얘가 목적격이라고 쳐도 주어가 뒤에 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한 개 빠져야 되는데 두 개가 다 빠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 that은요. 그럼 이 that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 that은 그냥 그것이야. 그거. 지시대명사야. 지시대명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all the gestures, actions, and language를 가리키는 거야. 이 that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되는 거야. 이러한 애들. 모든 몸짓, 행동, 언어 그것이 수반하는 이런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involve 얘가 이제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여기 생략돼 있다 이렇게 쓴 거야. 됐냐? 그러면 우리가 that 했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that을 빼버린 거야. 관계 대명사. 됐어요? 자, 해석해보자면 그의 수반하는 모든 몸짓, 행동, 언어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 정말 쉽게 말하자면 내가 연기를 하고자 하는 그 캐릭터의 어떤 뭐 제스처나 행동이나 언어를 가진 상태로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이런 말인 거야. 어렵지 않지? 이런 연기하는 게 아이들에게 연습을 제공해 준대요. 근데 이 연습이 뭐냐? Thinking divergently. 이 divergently가 바로 발산적으로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산적으로 생각할 연습을 제공한다는 거죠. 뭐 할 때? 그들이 다른 것들을 고려할 때요. 다른 것들이 뭐냐? 애들이 여기서 they는 이제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럽니다. 자, 직독직행 다 했어요. 내용 한번 다시 볼게.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거는 즉 다른 사람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는요. 그에 수반하는 모든 몸짓, 행동, 언어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얘들이 뭔가 하는 척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기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연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발산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연기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거야? 애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얘도 뭡니까? 아까 주제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애들이 연극을 많이 하면은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보게 될 테니까 관점이 다양해진다. 이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 준이도 이해하면 준이도. 저 인상 써보시 주름진다 자식아 그러다가. 자, 다음 봐봐.
after they have decided. 자, 그들이 결정하고 난 후에 뭐를? What and how to play.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연기할지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그들의 attention, 집중이 shift, 옮겨간답니다. 자, 다음 거 조금 중요한데 여기 별표 좀 나와요. 여기 중요하거든. staging. 자, 일단은 stage라는 단어를 좀 먼저 볼게요. stage. 니네가 잘 알다시피 명사로는 무대라는 뜻이야. 자, 근데 동사로서는 무대에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 무대에 올리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어법으로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앞에 to가 나왔잖아. 그럼 왠지 이제 투부정사처럼 보여서 to stage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지 자체가 명사잖아. 얘가 이제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거든, 투가.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스테이지 명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이유를 말해줄게요. 자, 일단은 shift가 옮겨가는 건데 뭐뭐로 옮겨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 투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쓸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뜻은 일단 안 되는 거야. 얘 탈락. 동사 탈락. 여기서는 동명사를 썼어요. 근데 스테이지 자체가 또 명사가 있어? 그럼 얘는 왜 안 되냐는 거야. 얘 때문에 그래. the play. the play도 명사잖아. 자, 명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있나? 명사가 어떻게 목적어를 받아? 동사가 목적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명사를 쓰는 거죠. 됐어요? 뒤에 목적어를 받기 위해서는 동사가 필요한데 앞에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필요하니까 동명사를 쓰는 거라고. 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의 형태만 가능한 거예요. 어법으로 내기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기출에도 나왔었습니다. 내가 아래 표시해 놨으니까 확인해 봐라. 자, 다시 한번.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간다? 그 놀이를 무대에 옮기는 것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어떤 놀이냐? They have planned. 그들이, 즉 아이들이 계획했었던 놀이. 뭐 역할극을 한 다음에 뭐 시나리오가 있고 뭐 캐릭터가 있고 할 거 아니야. 계획을 했을 거 아니야, 걔네가. 이제 다 각자 이제 뭐 연기해 보면서 간략하게 연기해 보면서 이제 역할을 배정을 받아야겠지. 역할 배정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무대에 올려야지. 이 계획했던 거.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보면 their thinking becomes more convergent. 그들의 사고가 더 수렴적으로 된대요. 여기서 수렴적으로 된다는 건 뭐겠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이제 한번 해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내가 한번 연극을 해본 건데 이제 다 정해졌잖아. 위에서 말했잖아. 다 정해졌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만 집중해야겠죠. 그러니까 수렴적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다? 더 집중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더 집중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convergent를요. 비슷한 말로 쓰면 concentrated로 쓰셔도 돼요. concentrated. 이게 집중된이라는 뜻이거든. 집중된. 똑같은 말이야. 수렴적이라는 게 다시 한번 보다 한 점에 모이는 거니까 한 점에 집중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concentrated. 됐죠? 자, 다 쓰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창의성과 혁신은요 rely on 나왔죠? 이게 한 세트입니다. 뭐뭐에 의존하다. 근데 heavily 중간에 껴있어요. 이 heavily도 기출에 나왔는데 앞에 있는 동사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매우라고 해석하면 돼. 매우. 됐어요? 자, 매우 어떻다? 의존한답니다. 크게 의존한대요. 뭐에? divergent thinking에. 발산적인 사고에 이제 의존한답니다. 뭐가? 창의성과 혁신은요. 근데 to accomplish goals.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렴적인 사고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설명할게. 우리가 창의성, 혁신,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잡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 목표에 집중하는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It's no wonde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뭐 사실 문법적으로야 뭐 가주어진 주어지만 그냥 일종의 구문처럼 많이 쓰여서 It's no wonder 하면은 뭐 당연하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놀랄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대절 이하가 놀랄 것도 없다. 대절 이하를 보면 연구가 보여주는 게 놀랄 것도 없대요. 또 대절 이하를 보여주는 거야. 어떤 대절이냐? Young children.
어린애들이 who spend a good deal of time role playing. spend 시간 ing 나왔다. 얘가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죠. 그러면 role playing 하는데, 그러니까 역할극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 아이들, 됐죠? 어린 아이들이 대절해 주어요. 그래서 동사 have 나와 있다. 기출로 나왔었어. 그 아이들은 가진답니다. high scores, 높은 점수를요. 뭐에서? measures of creativity, 창의성의 척도에서요. 그래서 창의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다는 걸 보여주는 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역할극을 해봤으니까. 됐나요? 어려울 거 없죠? 이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면서 또 역시나 또 주제를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사실상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에서.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해보자면 역할극은 어떻다?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창의적일 수 있게 도와주겠죠, 당연히.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흉내내기 위해 여러 갈래를 생각하려는 방식이 아이들을 뭔가 좀 비범하게 만들 수 있다. 단어를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extraordinary 이런 단어. 이게 비범함이죠. 그 다음에 흉내내다라는 단어가 아까 초반에는 imitat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imitate. 여기서는 imitate 대신에 mimic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얘도 흉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만약에 낸다면 뭐 빈칸으로 낼만 하겠죠. 객관식으로. 그렇죠? imitate나 mimic. imitation 이런 거 들어봤죠? 짝퉁. 그거 이제 동사형이에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엑서사이즈 3번. 이 3번 지문은요. 그 고대 로마 시절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겪었던 성인식에 대한 이제 설명문이에요. 따라서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주제문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설명만 쭉쭉쭉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 시험에 낼 만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 설명문에서 내기 제일 좋은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지칭 추론이에요. 이 글은요. 왜냐면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갔죠. 진도 안 나갔나 아직? 나왔냐 안 나갔냐? 나갔어? 이 내용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들과 아빠가 나오거든요. 둘 다 히로 받잖아, 대명사를. 그러니까 지칭으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실 지칭은 잘 안 내죠, 학교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히가 나올 때마다 너네가 항상 체크하면서 가자고. 얘가 아빠를 가리키는 건지 아들을 가리키는 건지.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다 내용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독직해와 구체적인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주제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상 뭐야? 전부 다 그냥 설명하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보시면 로마법 하에서 아들이 성년이 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 시기가 고정적이지 않았고요. 아빠가 그 시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오늘부터 성인이야. 오케이 나 성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희한하죠? 막 8살짜리 된 애한테 야 8년이면 뭐 살만큼 살지 않았느냐? 이제 인생살이 얘기도 좀 해야지, 그치? 자, 너 오늘부터 성인이고 아빠랑 술이나 한잔 하자. 짠. 법으로. 왜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어찌 보면 개꿀인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레로랄리아라는 가족 축제에서요 아이들이 공식적인 수계자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었나 보죠. 그리고 어른들이 입었던 토가를 받았고요. 이 토가는 그냥 옷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공식적인 공적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성인식의 절차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좀 구체적인 절차를 얘기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보시죠. 로마의 법하에서는요, there was a time 시기가 있었는데, for the coming of age of a son. 그러니까 아들의 이 coming of age가 성년이라는 뜻이거든. 성년 아래 써놨어요. 그래서 아들의 성년을 위한 시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뭐라고요? But the age when this took place. 이 when은 관계 부사야 얘들아. 그래서 앞에 있는 the age를 수식하는 거고, 여기서 take place는 일어나다 또는 발생하다라고 해석하죠. 이것이 발생하는 나이.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뭐야? 당연히 성년이 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성년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시기는 언제다? was not fixed. 고정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As one might assume. 여기서의 one은 그냥 일반인을 말해요. 일반적인 사람.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성년이 되는 시기 하면은 보통 20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정해져 있었대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Rather, 오히려 그 아빠가 had a discretion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와서 재량권이라는 뜻이야. discretion, 재량권. 근데 저는 약간 말을 바꿔서 결정권이라고 이제 저는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아빠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요. Setting the time of his son's maturity. 이 maturity가 성숙함인데 얘들아 mature는 뭐야? mature.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치? mature가 형용사로 성숙한이야. 성숙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요. MAT까지 똑같은데 요 URE가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요. E, U, R 이렇게 쓰고 여기 A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amature가 되죠. 성숙하지 않은. 됐어요? 이 mature에서 나온 단어예요. mature에서 나온 단어. amature. 됐죠? 자, 어쨌든 이 maturity, 이 ty로 끝나면은 명사형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성숙함이 되는 거야. 성숙함. 그의 아들의 성숙함의 시기를 이제 세팅하는 거죠, 말 그대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재량권을 아빠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빠가 곧 얘가 뭐 성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 하롱하게 돼갖고 이러면서 그래갖고 어이씨 뭐 이제 70살밖에 안 먹은 게 어디서 빠져갖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부연 설명 2.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성인식의 절차가 나오는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여기서부터 시점이 전환되는 거죠. A Roman child, 로마의 아이는 became an adult, 어른이 되었습니다. At the Sacred Family Festival. Sacred는 holy야, holy, 성스러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스러운 가족 축제에서 어른이 되었는데요. Known as the Literalia. 그러니까 Literalia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가 또 어떤 축제냐? Held annually on the 17th of March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held가 이제 이 페스티벌을 쓰시게요. 그래서 이 hold가 개최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축제 입장에서는 개최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과거 분사인 held가 나와서 페스티벌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annually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held라는 이 분사를 쓰시기 때문에 부사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부사형으로. 매년 뭐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매년 3월 17일에 개최되는 리버럴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스러운 가족 축제에서 그때야 비로소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at this time 이 시기에 그 아이는 was formally acknowledged 공식적으로 acknowledged 되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뭐로? As the son of Herod.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heir라는 것 자체가 원래 상속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후계자야, 후계자. 그래서 그럼 아들이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야. 공적으로 by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And 그리고 he received the plain toga. 이 plain이라는 거는 무늬가 없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훈이가 입은 옷이랑 같이 보면 비슷하겠네. 아무런 무늬가 없어. 이것도 다 빼버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토가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고대 로마에서 입던 뭐 어떤 그런 전통 의상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가족 상봉 아니야? 민석이 이제가 넌 이제 왔냐? 알지 알지. 지금 몇 시야? 10시 11시 안 될 것 같은데? 민석이. 그럴까? 고생했어. 사인은 내가 토요일 날 가줄게. 응. 빠이빠이. 자, 다시 봐봐. 자, 어쨌든간 그래서 아빠에 의해서 이걸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그는 플레인 토가를 받았다고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그런 그 토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입었던 토가를 받았답니다. In place of는 이제 instead of랑 똑같은 뜻이야. instead of. 뭐 대신에라는 뜻이야. 그럼 뭐 대신에? 토가 대신에. 어떤 토가? With a narrow purple band.
좁은 그 보라색 띠를 가지고 있는 토가인데요. 여기서 at the foot of it, 이 it이 가리키는 거는 이 토가를 가리키고요. foot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발이란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발이 어디 있어? 바닥에 있잖아, 바닥에. 그래서 맨 끝에, 맨 바닥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foot이라는 게 바닥 이런 뜻이 있다고, bottom. 그러니까 그 끝부분을 말하는 거야. 토가의 끝부분에 이제 있는 좁은 보라색 띠가 있는 토가 대신에랍니다. 근데 이 토가가 또 어떤 토가냐? 또 보면서 children were, 아이들이 입었었던. 됐니? 그래서 정리하자면 애들이 입었던 그런 끝쪽에 좁은 보라색 밴드가 있는 토가 대신에 어른들이 입은 이제 아무런 무늬가 없는 토가를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절차만 말한 겁니다. 자, 이어서 여기가 마지막 문장이에요. He was then conducted. conduct는 원래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행하다가 아니라 안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 그러니까 가이드야, 가이드. 근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안내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안내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 의해서 down to the forum. forum은 이제 광장이에요. 그래서 광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안내를 받았고요. 그리고 formally introduced. 여기서의 introduce는 앞에 나와 있는 이 conducted와 짝입니다. conducted. 그러니까 얘도 PP형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개하다가 아니라 원래는 introduce가 접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접하게 하다. 그러니까 접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경험하게 하다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접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PP니까 공적 생활로 접하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 도입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글을 읽어봤을 때 어때요? 특별한 논리성이 있는 글이 아니에요. 얘는요. 그냥 고대 로마 시대에 아들이 어떻게 성인이 되느냐, 그 절차, 뭐 그리고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설명만 쭉쭉쭉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내용일치라던가 지칭 추론 이런 거 나오잖아. he, his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지칭하는 부분 보시면요. 뭐 여기에서는 이제 지칭을 바꿔버리면 되죠. 여기 뭐 he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좀 신경 쓰면서 글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자,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내가 패턴을 쓰다 말았네. 미안하다. 여기 결론을 몇 빼먹었어.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엔 또 무슨 내용인가? 1번 도입부부터 보자.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말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잊기 위해 말하지 않기도 한대요. 뭔가 처음부터 좀 헷갈리죠? 어려울 거 없어. 주제 봐봐. 우리는 이야기를 잊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 설명을 좀 해줄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목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걸 기억해내려고 말을 한다는 거야. 기억해내기 위해서. 우리도 막 그러지 않냐? 아씨 그거 뭐였더라? 잠깐만. 나 지난주에 내가 밥 먹었던 거. 막 이러면서 말로 하잖아. 말로. 그 말을 하는 목적 자체가 뭐라고? 기억해내기 위해서라고 뭔가를.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 일부러 잊기 위해서 말을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안 꺼내면은 자연스럽게 잊혀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왜 그런 경우 많지 않냐? 뭐 되게 뜬금없이 어떤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였어. 근데 이제 얘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생각이 나버린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종. 아씨 나 잊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생각났잖아. 이 썩을 거사 뒤질래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야기를 안 한다고 쉽게 말하면. 됐냐? 이제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 보자면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게 그것을 잊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이야기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야기가 안 나왔더라면 그저 자신의 기억의 일부로서 존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재구성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머릿속 깊은 어딘가에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만약에 내 그 막 전 여친 막 이렇게 있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봐봐. 있어요, 아무튼가. 네. 지금 이 단어를 진짜 내가 이 지문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전혀 제가 쓰지 말자. 이거 또 와이프 알아보면 안 되니까 영어로 쓸게요. 자, 엑스버프렌드라고. 그렇게 쓸게요. 막 날려 쓸게 그냥 저거.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단어를 보자마자 내가 이 친구랑 한 6년 사귀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6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방금 5초 사이에. 우와. 뭐 신기하게도 내가 이야기를 애초에 꺼내갖고 지금 만들어진 거죠. 됐어?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지금 이 지문을 안 했으면 오늘 내가 얘를 생각할 일이 없어. 갑자기 눈물 나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내 내면의 깊은 곳 어딘가에 그냥 기억이 일부러서 있긴 있겠지. 근데 굳이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이게 재구성될 가능성은 낮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재구성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지? 내가 지금 수업하려고 별짓 안 했지. 자, 그래서 결론 보자. 그래서 이야기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경험이 남아 있고요. 그것이 만약 부정적이라면, 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보고 있죠, 와이프? 부정적이지 저는. 자, 성가시게 하는 굉장히 성가십니다. 심리적 결과를 처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성가십니다. 지금 괜히 말해갖고, 예. 머릿속 막 돌아다녀갖고, 굉장히 성가십니다. 굉장히 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 내가 그때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이 장면만 잘라서 넣어야겠다. 자, 첫 문장 볼게. 나돈리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나돈리 나오면은 뭘 찾아요? 버들소를 찾잖아. 근데 버들소가 없네.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다음 문제. 그러니까 얘들아 이 나돈리 버들소를 두 문장에 나눠서 쓸 수 있어. 두 문장. 근데 두 문장에 나눠 쓸 때는 벗은 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안 썼죠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나돈리 나오고 여기 뒤에 어서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됐죠? 일단 처음에 보시면 나돈리라는 이제 부정어가 문제였기 때문에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치시킬 때는 의문문처럼 도치시킨다는 게 포인트예요. 되게 자주 나오죠? 한 번 더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써놨는데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의문문을 만들듯이 도치시킨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의문문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ot은 아닌 거고 only는 뭐뭐만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To remember them.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려내기 위해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is also tru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반대편도 마찬가지다라고 했거든요. 동전의 반대편도 사실이다. 이딴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다시피 이 도입부에다가 내가 써놓은 얘기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을 해.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동전의 반대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그 반대가 뭔데? 잊어버리기 위해서 말을 안 하기도 한다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이 얘기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보자면 We fail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우리는 fail to 동사 활용하면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실패한다는 거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요. 자, 이게 해석을 되게 좀 잘해야 되거든. 여기가 주제문인데 해석을 잘해야 돼. 잘 봐. 여기서 댐이 가르치는 건 스토리지야. 이야기야. 그럼 잘 봐. 우리가 이야기를 잊어버리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이 말 하는 거야. 이야기를 잊어버리려면 이야기를 안 해야지. 됐어요? 뭔 말인지 되죠? 근데 그거를 잊기 위해서 말을 꺼내진 않는다고. 됐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독직해로 하면은 되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니네가 내용을 좀 써놨으면 좋겠어. 자, 이거를 다시 좀 자세하게 써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볼까? 그냥 이야기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잊기 위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어? 이 말 하는 거야. 나 이제 잊어버릴 거야. 내가 자꾸 전여친. 아니 자꾸 예시가 그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나 진짜 전여친 잊어버릴 거야. 나 이제 평생 걔 신경 안 써서 살 거야. 야 전여친이 어땠냐면은 이랬었거든. 나 진짜 잊어버릴 거야. 뭐 싫고 다 얘기해놓고 뭘 잊어버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 말을 하는 거야. 됐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꺼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가 되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문장입니다. 좀만 볼게요.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s to us. 불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발생할 때, 자,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우리가 원래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그래서 unpleasant가 뒤로 갔습니다. 불쾌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면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d rather not talk about it. 나는 여기서 would rather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would거든요. would rather는 뭐뭐 하지 않겠다. 차라리 뭐뭐 하지 않겠다. 일단 토요일 날 확인하겠다. 아니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거 쉬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지게 많어? 네. 진짜 죽여. 안 해올 것 같은데 호라. 뻥치지 마. 어? 알았어. 야 다시 볼게. Would rather 동사 원형이 뭐다?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뜻이야. 차라리 뭐뭐 하겠다. 그럼 not이 붙었으니까 차라리 뭐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이제 종종 얘기합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not tal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동명사조 나왔죠? 그래서 단수 취급되는 거 보시고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makes it easier to forget. 과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해석 없고요. 잊어버리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나 이제 그거 얘기 안 하려고.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말 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once가 접속사로 나왔으니까 일단 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단 너가 말하면 what happened to you. 너에게 일어났던 일. 너에게 일어난 일을 네가 말을 하면 그러면 너는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봐라 얘들아. less라는 거는 덜이니까 마이너스 개념에 가깝지. 그치? 근데 forget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니까 얘도 약간 부정적 어감에 가깝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니네 지난 시험에 1번에 나왔던 거 아니냐. 그렇잖아. unwilling, 니네를 괴롭혔던 그 문제.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이제 어떻게 시험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흐름에 관련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다 forget에다 밑줄 딱 쳐놓고 이제 뭐 어법상 그 흐름상 맞는 어휘 골라라. 근데 여기다 뭘 써놓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forget이 아니라 remember가 돼야겠지 뭐. 됐냐? 반대말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잊어버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휘를 낸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두 개 중첩돼서 나올 때 그때 보통 어휘 문제로 잘 내니까 이런 less나 forget 같은 단어 잘 봐두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일단 너가 너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한다면 너는 덜 잊을 수 있을 것이랍니다. The parts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부분들을요. That you told. 너가 말했던.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말했던 그 이야기의 부분들을 덜 잊겠죠. 더 잘 기억나겠지. 말하다 보면 더 잘 기억이 날 텐데. 그죠? 저도 아까 괜히 얘기 꺼내갖고 지금 계속 생각나요. 맞죠. 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프티 프랑스를 한번 갔었어요. 옛날에 그 엑스 걸프렌드랑. 근데 이제 웃긴 게 뭐였냐면 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강사 초창기 때였거든요. 강사 생활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 근데 내가 맨 처음에 강사 생활을 할 때 지금의 와이프랑 같은 학원을 다녔었어요. 같은 이제 다녔었고 이제 되게 친했어 그때. 근데 내가 와이프한테 자랑을 했단 말이야. 나도 결혼할 줄 몰랐어 그 당시에는.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나 이번 휴가 때 여자친구랑 프티 프랑스 간다고 1박 2일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서 선물 사와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랬거든. 근데 진짜로 선물도 사왔었어요. 거기 가갖고. 근데 이제 그 푸티 프랑스가 혹시 가봤냐? 푸티 프랑스? 뭐예요? 그 푸티 프랑스라고 해갖고 이제 그 약간 박물관 비슷한 거야. 이제 프랑스 무슨 막 그런 뭐 어린 왕자니 뭐니 막 이런 거 막 전시돼 있고 무슨 막 있어 그런 거 있어. 그게 이제 가평에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가평도 가고 그때 뭐 걔랑 뭐 남이섬도 가고 뭐막 이게 놀고 막 산 찍어서 막 바로 보내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정말 공교롭게도 어땠냐면요. 우리 와이프의 이제 외가 댁, 그러니까 와이프의 외가 댁이죠. 그러니까 와이프 친척분들이 한 80%가 지금 다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시거든요. 지금 와이프 그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명절 때 가평으로 가요. 저는 가평에 그 펜션으로 가요. 펜션으로 나는 매번. 근데 이제 운전해서 갈 거 아니야. 근데 가는 길에 푸티 프랑스를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푸티 프랑스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벌써 막 심장이 뛰어 막 뛰는데 막 이래 막 심장이 뛰어 이렇게 가고 있어. 막 이렇게 눈치가 보여 괜히. 아직도. 그럼 뒷좌석에 이제 애기랑 와이프랑 이렇게 있잖아. 근데 와이프가 이렇게 봐 한번. 이렇게 푸티 프랑스 이렇게 봐. 근데 와이프가 누나 아빠가 옛날에 그러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하세요. 누구랑 결혼할지 모릅니다. 그때 막 넘어갔어. 이게 아까 더 생각났어. 자, it's on that. 어떤 의미에서는 telling a story 이야기를 말하는 게 makes it happen again. 얘들아 잘 봐. 여기에 it은 가목적 아니라 당연히. 왜냐면 일단 뒤에 투부정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이야기를 말하는 거는 그것이 다시 발생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것은 당연히 이야기겠죠. 이야기를 만드는 것, 이야기가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고. 그렇죠? 지금 계속 일어났죠. 방금 전까지도. 박침. 다음 거. 이번 명절에는 조심히 넘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다. 다른 길로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가 is not created,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요.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이게 애초에 이런 뜻이야. 애초에 이야기가 안 나왔더라면 it will only exist. 그것은 오로지 뭐야? 존재했을 것이라고요. In its original form. 그것의 원래 형태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형태로라는 거를 내가 아까 패러프레이즈한 게 이제 위에 써 있었던 건데 그냥 내 어떤 경험의 일부로서 남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n a form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을 거라고. distributed는 이제 distribute가 이제 원래 배분하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과거 분사가 나와 있죠. 여기서 distribute는 얘들아 동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for example부터 이제 문장이 끊기는 건데 전치사에 명사 나와 있고 여기는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if절에 동사 있고 주절에 동사 있고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ed이 붙은 거는 당연히 과거 분사라는 걸 알 수 있는 데다가 뒤에 보면은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역시나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해석상으로도 어떠냐면 mental structure, 그러니까 정신적 구조들 사이에서 분포된 형태라는 거죠. 이 형태가 분포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여기서 분포된 형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 뇌가 있어. 여기가 이제 나의 기억의 어떤 이 기억을 하는 공간이라 쳐봐. 그럼 내가 여기에서 막 여러 가지 기억을 할 만한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있어. 이렇게 분포돼 있다고. 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의 하나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얘가 좀 더 확장돼서 점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내가 전년치 얘기를 안 했다면 푸티 프랑스 얘기는 오늘 안 나왔겠죠.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Used in the initial processing. 그래서 초기 과정으로서, 초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라고 나왔는데요. 초기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정신적 구조들. 여기서 초기 처리 과정은 뭐냐면은 잘 봐. 이 초기 처리 과정을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돼. 키워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전에 전 여친 이렇게 말했어. 이게 초기 처리 과정이야. 됐어? 이건 키워드잖아. 그렇지? 이거는 내 여러 가지 기억 속에 있었던 그냥 단 하나의 파편일 뿐이야. 아주 작은 파편이에요. 아주 그냥 미세먼지보다 작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끄집어내는 순간 이제 이게 불어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분포된 이제 그런 형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걸로만 존재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안 꺼냈더라고요.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야?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제 이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확장된 형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오케이? 이게 직역으로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방금 전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다 하면서 그리고 나의 지금 이 흑역사를 팔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난이도가 쉬운 건데 원문 보고 하면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지문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Thus, 따라서 in the sense that it can be reconstructed 까지인데요. 여기서의 that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왜 관계대명사가 나왔냐? 이거 관계대명사 아닌데? 나 잘못 표시했어요. Sorry. 동격입니다. 구문서 잘못했다. 왜냐면 뒤에 완전하잖아. 주어에 비동사의 PP 수동태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동격이에요. 동격.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야, 뭐야? 나 바본가 봐요. 여기 아래 설명도 써놨는데 심지어. 아래 설명이 써있는데 위치로 바꿨을 수 없으면 유의하자. 내가 써놓고서는 내가 관계대명사 쓰. 미안해 내가 새벽에 하다 보니까 나도 정신이 없었나. 미안. 자, 그래서 그것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히 이야기겠죠. 이야기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경험이 남아있다. 경험은 뭐 끝. 뒤에. 뒤에 더 있네? 나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 이거 이제 뭐야 짜증나. 이제 몇 통 남아있어. 잠깐만 이거 하면 끝이지 진짜. 오케이 알았어. 하고 싶지 않아. 자, 그 경험이 나쁜 거, 완전 나쁜 거, 졸라 나쁜 거, 완전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일 때, 정막해서 그래. 그 기억 속에 있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감각, 그렇죠? 기억 속에 있는 감각이 can have 가질 수 있답니다. 겁나 빡치게 하는 심리적인 결과들. 성가시게 하는 거고요. 이게 기출로 나왔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ing형을 쓰는 거는 이 결과를 꾸며주는 거잖아. 결과. 근데 결과가 성가시게 되는 게 아니겠죠. 결과가 성가시게 하는 거잖아. 하는 거. 그러니까 ing형 썼다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걸 다시 보자면 그 경험이 남아있대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경험이 남아있는데 근데 그 경험이 만약에 나쁜 거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감각 이제 끄집어냈어. 이 경험이 남아있어. 이 경험은. 근데 이게 나쁜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날 건드는 거야. 계속 생각나게 해갖고 이제 날 빡치게 만든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 이제 성가시게 하는 심리적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거는 잘 잊혀지기가 쉽지 않다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잊혀질 수 있다. 아주 심플하게 써봤고요. 두 번째는 약간 길게 써봤는데 이야기를 말한다는 건 기억 속에 있던 그것,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말해요. 그 이야기를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잊기 위해서는 애초에 얘기를 안 하는 편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썼지만 정말 잘 썼네요. 지금 저의 마음에 잘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bring it back 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되살아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bring back이야 정확히는 bring back 이게 되살아나게 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낼만한 거 네거티브 정도? 근데 네거티브는 뭐 사실 단어가 너무 쉬워서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네거티브 쓰고 파지티브 쓰고 뭐 이렇게 쓰면 되니까. 됐죠? 여기까지 해서 진도는 모두 마무리하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 워크 부분 내일 여러분 오시면은 내일까지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내일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 또 이 작업을 7지문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까지. 근데 아직 하나도 못했어요. 어쨌든간 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고생들 했다.